13억 달러. 그것은 월스트리트의 한 은밀한 펀드가 은 시장의 붕괴를 향해 던진 판돈입니다. 금값이 온스당 5,300달러를 뚫고 올라간 바로 오늘,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심장부에서는 역사상 가장 거대한 합법적 강탈이 소리 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13억 달러의 배후에는 제인 스트리트라는 이름의 거대 금융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2025년 4분기에 아이쉐어즈 실버 트러스트, 즉 종이 은을 대표하는 SLV 주식을 2,060만 주나 싹쓸이했습니다. 바로 직전 분기 보유량이 불과 4만 1,000주였던 것을 생각하면 단 한 분기 만에 500배라는 기형적인 폭증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막대한 매집으로 제인 스트리트는 펀드를 운용하는 블랙록조차 밀어내고 단숨에 최대 주주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거래의 진짜 공포는 매수량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수한 주체의 본질에 있습니다. 제인 스트리트 전체 포트폴리오의 87%는 옵션 거래에 묶여 있습니다. 이들은 자산을 사서 묻어두는 평범한 가치 투자자가 결코 아닙니다. 극단적인 가격 변동성을 인위적으로 설계하고 그 혼란스러운 틈새에서 천문학적인 이익을 빨아들이는 변동성 사냥꾼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대체 왜 실물 은을 기반으로 한다는 상장지수 펀드의 지배적인 주주가 되었을까요? 대답은 서늘합니다. 이들은 은 가격이 완만하게 오를 것이라는 순진한 기대에 돈을 건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전 세계 은 시장의 가격 결정 구조 자체가 산산조각이 나는 그 파괴적인 시스템 붕괴에 판돈을 모두 밀어넣은 것입니다. 이 음모적인 퍼즐을 완성하는 또 다른 조각은 바로 이 펀드의 수탁자가 JP 모건이라는 사실입니다. JP 모건은 지난 2020년 무려 9억 2천만 달러라는 거액의 벌금을 지불하고 무려 8년간 이어진 귀금속 시장 조작 혐의를 덮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라 미국 연방정부가 확정한 명백한 범죄 기록입니다. 과거 금과 은 시장을 농락했던 거대 은행의 금고 위에서 변동성을 숭배하는 투기 자본이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로 종이 은을 매집했습니다. 시장을 쥐고 흔들던 설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은 폭풍이 임박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화면에 깜빡이는 종이 은의 가격표를 보며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내부의 설계자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종이로 만든 가짜 시장이 실제 물량의 치명적인 희소성을 더 이상 억누르지 못하는 임계점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지분을 이용해 겉보기 가격을 억누르는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가격이 통제 불능 상태로 솟구칠 때 엄청난 수익이 터지는 옵션 계약으로 이중의 덫을 놓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중이 증권 계좌에 찍힌 가짜 숫자에 안도하는 지금 최상위 포식자들은 종이 화폐로 움직이는 환상의 세계가 무너질 때 혼자만 살아남을 구명보트를 이미 독차지했습니다. 이 구명보트의 실체는 인쇄된 종이 증서가 아니라 만져지는 진짜 금속입니다. 서구 세계가 컴퓨터 화면에 찍힌 숫자의 환상에 취해 있을 때 동양은 무서운 속도로 실물 자산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글로벌은 가격의 기준점 역할을 해온 미국 코맥스 거래소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코맥스의 전체은 미결제 약정 건수는 11만 3,316건으로 추락하며 2013년 9월 이후 최저치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조작된 카지노에서 승률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도박꾼들이 판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실물 인도용으로 등록되는 재고량이 불과 8,700만 온스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반면 그 위에 겹겹이 쌓인 종이 계약서의 레버리지 비율은 무려 6.68대 1에 달합니다. 이는 금고 안에 있는 진짜 은 1, 온스당 6.68, 온스의 허구적인 소유권 주장이 얽혀 있다는 뜻입니다. 모두가 동시에 실물을 요구하는 순간 코맥스는 텅 빈 창고만 남게 되는 거대한 폰지 사기극의 결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붕괴의 전조는 지구 반대편 상하이에서 이미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하이 선물 거래소의 은 재고량은 950만 온스로 곤두박질 쳤고 단 하루 만에 40만 온스가 넘는 실물 은이 증발하듯 빠져나갔습니다. 이 끔찍한 유출 속도라면 불과 24일 뒤에는 상하이 거래소의 창고가 완전히 텅 비게 됩니다. 상하이금 거래소의 물량까지 모두 합쳐도 중국 내 전체 은 재고는 2,420만 온스로 지난 10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습니다. 동양의 거대한 자본은
서양 금융권이 발행한 종이 약속 따위는 믿지 않으며 오직 창고에서 진짜 금속 덩어리를 꺼내 자기들의 영토로 가져가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인류 경제사에서 가장 기괴하고 폭력적인 가격 단절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양의 종이 은 가격이 온스당 84달러에서 95달러 선을 맴돌며 인위적으로 억눌려 있는 동안 상하이 실물 시장에서는 그보다 12달러나 더 비싼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진짜 실물 구매자들은 여러분의 스마트폰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이 보여주는 그 저렴한 가짜 가격으로는 단일 온스의 은도 살 수 없습니다. 서양의 금융 엘리트들이 가짜 가격표를 달아놓고 자국 시장을 기만하는 사이 동양은 그 왜곡된 가격 틈새를 이용해 전 세계의 실물 자산을 합법적인 진공 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종이와 실물 사이에 팽팽한 끈이 끊어지는 순간 서양의 거래소들은 실물 교환 불가를 선언하는 강제 청산이라는 파국의 버튼을 누르거나 은의 글로벌 가격 결정권을 영원히 동양의 손에 넘겨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서양의 거래소들이 실물은의 고갈로 항복을 준비하는 동안 미국 연방정부의 금고 역시 또 다른 거대한 블랙홀을 향해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영토 분쟁이나 군사적 충돌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 최강대국의 재정을 텅 비게 만들고 기축통화의 가치를 완전히 붕괴시키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된 무자비한 금융 소모전입니다. 전장에서는 사상자의 숫자보다 청구서에 찍힌 숫자가 훨씬 더 무서운 대량 살상 무기가 되었습니다. 미 국방부의 내부 추산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이 불안정한 중동의 분쟁을 유지하는 데만 매일 1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피 같은 세금을 허공에 태우고 있습니다. 적들의 진짜 전략은 미군을 화력으로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파산시키는 것입니다. 이란은 3만 5천 달러에서 5만 달러에 불과한 저렴한 자폭 드론을 한 달에 무려 1만 대씩 찍어낼 수 있는 무서운 산업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이 싸구려 플라스틱 비행체 단 한 대를 요격하기 위해 미국이 바다 위에서 발사하는 최첨단 방어 미사일의 가격은 한 발당 100만 달러에서 최대 300만 달러에 달합니다. 고작 3만 5천 달러짜리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300만 달러를 허공에 쏘아 올리는 이 기괴하고 비대칭적인 교환 비율은 전쟁이 아니라 국가 자본의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만약 한 달에 1만 대의 드론이 벌떼처럼 날아온다면 오직 방어에만 매달 수백억 달러가 연기처럼 증발하게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제국이라도 이런 식의 출혈은 결코 버텨낼 수 없습니다. 이 잔혹한 수학의 진정한 공포는 무기의 성능 격차가 아니라 전쟁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그 자체에 숨어 있습니다. 매일 10억 달러씩 불타 없어지는 국방비를 충당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 방식은 또다시 중앙은행의 인쇄기를 돌려 막대한 양의 종이 화폐를 무에서 유로 창조해내는 것뿐입니다. 밤하늘에서 드론이 화려하게 격추될 때마다 미군의 훌륭한 군사적 승리가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갑 속에 있는 달러의 실질 구매력이 산산조각 나고 있는 셈입니다. 월스트리트의 거대 자본들이 최근 미친 듯이 금과 은을 사들이는 이유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전쟁의 참상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전쟁을 치르기 위해 끝없이 발행될 전쟁 국채와 폭주하는 화폐 인쇄기가 필연적으로 불러올 파멸적인 인플레이션을 정확히 계산하고 실물 자산으로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전 세계 에너지 공급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의 통제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루 10억 달러의 재정적 출혈을 감수하면서 드론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좁은 해협에 값비싼 해군 함대를 밀어넣는 방어 전략은 수학적으로 완전히 실패한 방정식입니다. 스마트머니는 이미 이 덫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사일을 쏘아 올리기 위해 종이돈을 찍어낼수록 기축통화라는 거대한 제국의 환상은 그 잿더미 위에서 가장 먼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이처럼 기축통화의 기반이 전쟁터의 잿더미 위에서 허무하게 타들어가는 동안 세계 경제의 가장 중요한 동맥인 에너지 시장에서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세계의 치명적인 올가미가 동시에 조여오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는 이 거대한 파멸의 서곡에 불과합니다. 현재 전 세계 액화 천연가스 공급량의 20%를 차지하는 카타르의 핵심 생산 시설이 돌연 멈춰서면서 최소 2주일이라는 치명적인 글로벌 공급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이 끔찍한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대체 연료를 필사적으로 찾으려는 전력 부문의 패닉 바잉이 겹치며 석탄 선물 가격은 즉각적으로 7.2%나 폭등해 톤당 138달러로 솟구쳤습니다. 천연가스가 사라진 빈자리를 오염물질인 석탄으로라도 채우려는 아비규환의 시장 반응은 단 몇 시간 만에 전 세계 에너지 가격표에 무자비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라는 가장 거대하고 무거운 변수가 벼랑 끝에 선 유럽의 숨통을 마지막으로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두 달 안에 유럽이 가스 밸브를 완전히 잠글 것이 뻔하다면 차라리 지금 먼저 선제적으로 공급을 끊고 더 신뢰할 수 있는 동양의 파트너들에게 물량을 돌리는 것이 수익성 측면에서 낫다며 공개적인 위협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중동의 원유, 카타르의 액화 천연가스, 그리고 러시아의 파이프라인 가스라는 세계 에너지 시장을 떠받치는 세 개의 거대한 기둥이 한꺼번에 흔들리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 참혹한 결과로 오늘 2026년 3월 5일 국제 원유 시장의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가격은 걷잡을 수 없이 치솟으며 단숨에 배럴당 80달러 선을 가볍게 돌파했고 85달러를 향해 맹렬하게 돌진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이전에 예측했던 배럴당 100달러 도달 시나리오는 카타르와 러시아의 동시다발적인 에너지 공급 붕괴를 미처 계산에 넣지도 않았던 매우 보수적이고 순진한 전망이었을 뿐입니다. 이 세 가지 에너지 위협의 완벽한 결합은 단순한 물가 상승을 넘어 서양 금융 시스템의 유동성 자체를 말라붙게 만드는 궁극적인 대량 파괴 무기입니다.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고 한겨울의 난방을 유지하기 위해 서방 국가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에너지 청구서를 결제해야만 합니다. 이는 곧 서방 진영이 축적해온 막대한 부가 중동과 동양의 자원 부국들로 썰물처럼 무자비하게 빠져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쪽에서는 막대한 전쟁 비용을 치르기 위해 종이 화폐를 무제한으로 찍어내어 달러의 가치를 스스로 폭락시키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나마 남은 진짜 부를 생존의 필수품인 에너지를 구하기 위해 외부로 끝없이 유출하고 있습니다. 이 완벽하고도 끔찍한 에너지 착취 구조 속에서 월스트리트의 정보력 높은 엘리트들이 왜 한 줌의 미련도 없이 종이 자산을 내던지고 실물금과 은으로 필사적인 피난을 떠나고 있는지 그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명확하게 맞춰지는 것입니다. 동양과 중동으로 끝없이 부가 유출되고 그것을 막기 위해 쉼없이 돌아가는 화폐 인쇄기는 결국 미국 금융제국의 가장 깊고 취약한 심장부인 채권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대중매체와 정치인들은 끊임없이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 있으며 경제가 부드럽게 연착륙할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채권 시장의 숫자는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안심시키는 말들이 철저한 기만이라고 비웃고 있습니다. 진정한 적은 바다 건너에 있는 적대 국가의 군대나 무장단체가 아닙니다. 제국의 숨통을 서서히 조이고 있는 진짜 적은 바로 통제 불능 상태로 비대해진 자국의 국가 부채와 그것을 먹고 자라는 끈질긴 인플레이션입니다. 전쟁과 공급망, 붕괴가 쏘아올린 에너지 가격의 폭등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물가 상승의 거대한 쓰나미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오늘 2026년 3월 5일 이 모든 공포를 반영하는 가장 정확한 지표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10% 위로 무섭게 솟구쳐 올랐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퍼센트가 아닙니다. 국채금리의 상승은 빚으로 쌓아 올린 미국 정부가 앞으로 이자를 갚기 위해 지불해야 할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고 있다는 사망 선고와 같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니 물가가 뛰고 물가가 뛰니 국채금리가 치솟으며 금리가 치솟으니 정부의 이자 부담이 파산 수준으로 몰리는 완벽한 죽음의 나선에 빠진 것입니다. 이 치명적인 덫에 갇힌 미국 중앙은행은 이제 어떠한 탈출구도 찾을 수 없는 외통수에 몰렸습니다. 천문학적인 이자 부담으로 국가가 부도나는 것을 막기 위해 금리를 인위적으로 내린다면 그동안 간신히 억눌러왔던 인플레이션의 괴물이 완전히 깨어나 평범한 시민들의 달러 구매력을 한순간에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반대로 어떻게든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계속 방치한다면 막대한 부채를 짊어진 기업들과 정부 예산 자체가 빚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산산조각이 나게 됩니다. 금리를 내려도 죽고
금리를 유지해도 죽는 이 잔혹한 수리적 교착 상태야말로 월스트리트의 정보 엘리트들이 달러화로 표기된 모든 금융자산을 쓰레기통에 내던지고 있는 진짜 이유입니다. 이들은 국가가 결국 부채의 압사에 짓눌려 공식적으로 파산하는 대신 화폐 가치를 타락시켜 빚의 실질 가치를 지워버리는 교묘한 인플레이션, 세금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지폐라는 이름의 빚 증서가 얼마나 허망하게 녹아내리는지, 그리고 정부의 굳은 약속이 위기 앞에서 얼마나 가벼운지 깨달은 스마트머니의 거대한 이동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대탈출입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금융학살의 현장은 우리에게 결코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달러의 구매력이 무참히 짓밟히고 실물 자산만이 홀로 왕좌에 오르는 이 섬뜩한 시장의 구조는 반세기 전 전 세계를 집어삼켰던 잊힌 악몽을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 반세기 전의 악몽은 바로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 즉 치명적인 물가 급등과 잔혹한 경기 침체가 동시에 덮친 저주받은 10년입니다. 1971년 당시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이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던 금태환 제도를 일방적으로 폐기 선언하면서 지폐는 그 어떤 실물적 가치도 담보하지 못하는 단순한 신용의 조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직후 벌어진 일은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실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폭발로 인한 에너지 공급 충격, 끝없이 추락하는 달러의 신뢰도, 그리고 그로 인해 촉발된 파괴적인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의 중산층을 무자비하게 짓밟았습니다. 역사를 깊이 연구하는 자들은 이 섬뜩한 패턴의 반복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당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투자자들을 구원했던 자산은 화려한 주식이나 채권이 아니라 석유, 귀금속, 그리고 화학물질과 같은 순수한 실물 자산이었습니다. 주류 언론과 경제학자들은 항상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대중의 눈을 가립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의 구조는 시를 쓰듯 운율을 맞추며 과거의 궤적을 정확히 밟아가고 있습니다. 에너지의 희소성, 화폐 가치의 타락, 그리고 금융자산을 압도하는 실물 자산의 지배력은 결코 지나간 과거의 망령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목을 조여오는 현재 진행형인 잔혹한 현실입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지금 우리가 마주한 시한폭탄의 규모가 1970년대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고 파괴적이라는 사실뿐입니다. 미 의회 예산국이 최근 발표한 충격적인 전망치에 따르면 다가오는 2036년까지 미국의 국가부채는 무려 70조 달러에서 73조 달러라는 비현실적인 규모로 폭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연간 1조 5천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막대한 군사비 증액까지 현실화된다면 이 부채의 산은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제국도 감당해 본 적 없는 거대한 붕괴의 진원지가 될 것입니다. 이 천문학적인 빚의 바닷속에서 지폐의 구매력이 온전히 보존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순진함을 넘어선 치명적인 지적 나태입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돈을 빌려 허공에 뿌리는 이 거대한 폰지 게임의 유일한 출구는 화폐의 가치를 고의로 훼손하여 빚의 실질적인 무게를 줄여버리는 교묘한 인플레이션, 세금뿐입니다. 1970년대의 망령이 단순히 부활한 것이 아니라 수백 배 더 강력한 부채 레버리지라는 돌연변이 갑옷을 입고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종이로 만든 부의 환상에 갇힌 자들은 곧 들이닥칠 이 거대한 가치 파괴의 폭풍 앞에서 가장 먼저 쓸려나갈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자비한 시대적 청구서를 최종적으로 지불하게 될 억울한 희생양은 결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거대 자본가들이 아닐 것입니다. 이 무자비한 시대적 청구서를 최종적으로 지불하게 될 억울한 희생양은 다름 아닌 평생을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해온 평범한 중산층과 서민들입니다. 이들은 매일 아침 출근길에 오르며 국가가 약속한 연금 제도의 숫자와 은행 계좌에 찍힌 예금 잔고를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의회 예산국이 발표한 냉혹한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사회보장연금기금은 2032년이면 완전히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치명적인 붕괴는 연금 수령자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25%나 삭감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나 국가는 결코 연금을 깎았다고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화폐 인쇄기를 돌려 빈 곳간을 가짜 돈으로 채워 넣을 것이며 그 결과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모은 은퇴 자금의 실질적인 구매력은 모래성처럼 허망하게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평범한 대중이 스마트폰 화면에 깜빡이는 주식시장의 붉고 푸른 가짜 숫자들에 마취되어 있는 동안 금융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들은 이미 은밀하고도 신속하게 구명조끼를 챙겨 입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거대 기관들이 보여주는 행동은 그들의 거짓된 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최근의 실물 인도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그들이 얼마나 필사적으로 종이 자산을 버리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하루 만에 은실물 인도를 요구하는 통지서를 400건이나 발행했고 맥쿼리 역시 200건을 쏟아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95건을, JP 모건이 145건을 인수하며 실물을 미친 듯이 쓸어 담았습니다. 그 결과 코맥스 거래소의 3월은 실물 인도량은 무려 2,804, 17만 온스까지 치솟았습니다. 금시장의 상황은 더욱 노골적입니다. 하루에만 1,215건의 금실물 인도 통지서가 빗발쳤고 골드만삭스가 590건, 웰스파고가 395건을 요구하는 동안 JP모건은 무려 847건의 계약을 독식했습니다. 이로써 3월의 금 인도량은 36만 2,800 온스라는 엄청난 규모에 도달했습니다. 이들은 결코 조용히 종이 시장에 머무르며 다음 만기를 기다리는 순진한 투자자들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금융기관들은 거래소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뚫고 오직 진짜 금속 덩어리를 자신들의 깊고 어두운 지하 금고로 끌어내리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스템의 설계자들이 대중을 철저하게 기만하는 잔혹한 방식입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전문가들은 매일같이 경제가 튼튼하며 종이 자산에 투자하라고 떠들어대지만 정작 그들의 본사는 수백만 온스의 진짜 금과 은을 사재기하며 다가올 거대한 화폐 붕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대중의 계좌에 찍힌 숫자는 계속 늘어날지 모르지만 그 숫자로 살 수 있는 빵과 우유와 에너지는 턱없이 줄어드는 이 끔찍한 은폐된 세금이 바로 서민들의 목을 조르는 보이지 않는 올가미입니다. 지폐를 쥐고 있는 자와 실물을 쥐고 있는 자 사이의 간극이 더 이상 좁힐 수 없는 거대한 절벽으로 변할 때 거래소의 문이 굳게 닫히는 그 파국의 순간이 마침내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거래소의 굳게 닫힌 문 너머로 가장 참혹한 금융의 마지막 장이 펼쳐질 것입니다. 모든 종이 약정서가 일제히 창고에 진짜 금속을 요구하는 그 결정적인 뱅크런의 순간 서양의 거대 거래소들은 결코 순순히 자신들의 파산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 교묘하게 숨겨둔 불가항력이라는 이름의 비상탈출 버튼을 무자비하게 누를 것입니다. 이 조항이 발동되는 즉시 종이 은과 종이 금을 쥐고 있던 수많은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평생을 바쳐 모은 자산이 실제 금속이 아니라 끝없이 인쇄되어 가치가 폭락해버린 종이 달러로 강제 청산당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합법을 가장한 시스템의 완벽한 몰수입니다. 강제 청산의 피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오직 두 부류의 인간만이 남게 됩니다. 가짜 가격표를 믿고 끝까지 종이 자산을 부여잡다가 구매력을 완전히 박탈당한 거대한 대중과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이미 실물 자산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고 새로운 부의 제국을 건설할 극소수의 포식자들입니다. 앞서 언급한 제인 스트리트의 13억 달러 베팅이나 연준의 금리 인하 딜레마, 그리고 하루에 10억 달러씩 불타오르는 중동의 화약고는 결코 서로 무관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든 징후들은 단 하나의 거대한 진실, 즉 달러를 기반으로 한 부채 제국이 무너지고 있으며 실물 자산의 시대가 맹렬하게 귀환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명처럼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잔혹한 시장 환경에서 막연한 희망은 가장 치명적인 독약입니다. 시장은 여러분의 기대나 간절함 따위에는 철저하게 무관심하며 오직 준비되지 않은 자들의 약점을 찾아내어 뼛속까지 착취할 뿐입니다. 이 거대한 혼돈 속에서 살아남는 자들은 가장 화려한 논리를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텔레비전 뉴스에서 가격이 미친 듯이 치솟고 있다고 보도하기 훨씬 이전에, 대중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기 이전에 자신이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쥐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이미 모든 대피를 끝마친 사람들입니다. 역사적인 부의 이전은 언제나 소리 없이 시작되어 가장 파괴적인 방식으로 끝을 맺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종이로 만든 환상의 세계가 전방위적인 인플레이션과 부채의 탭에서 불타오르는 지금 당신의 손에 쥐어진 것이 잿더미로 변할 가짜 증서인지 아니면 영원한 구매력을 보장할 진짜 금속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냉정하게 결단해야 할 마지막 순간입니다.